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가 지난해 말에 꾸려졌습니다. 여순 사건의 실체적 진실로 기록될 보고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기 기획단에서는 아시다시피 김계리 변호사 등 역사 편향 인사들이 포함이 됐고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새롭게 출범한 2기 기획단의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활동은 얼마만큼 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2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장 김득중 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지난해 11월 달에 2기 기획단이 출범을 했고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 보내셨습니까? 이기 기획단이 출범한 이후에 그 기획단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제가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 예.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기획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서 몇 가지 그 일을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네. 제1기 기획단 같은 경우는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으로 뭐 명칭을 그렇게 불렀고, 예. 또 여러 가지 연구 용역 보고서도 그러한 그 시각에 따라서 작성되었었는데요. 예. 제2기 기획단에서는 그 반란이라는 용어가 예. 현재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에도 어긋나는 지금 용어이고, 예. 또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이 용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의에서 논의해서 네. 그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1기 기획단에서 그 유족과 시민단체의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단장이 된 다음에 지난 1월 말에 그 유족분들하고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서 예. 시민단체와 유족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을 강화했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고서 작성인데, 예. 제1기 기획단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를 한 줄도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1기 그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뭐 거의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목차 이제 가목차 정도 작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내용에 대한 거는 한 줄도 집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기 기획단이 지난달에 예. 그 목차를 확정 지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고서를 이제 집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기 기획단의 활동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인적 구성부터 역사 편향 또 왜곡까지 당시의 역사학자로서 그 당시 김득중 단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사실 제가 그 1기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인물들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 위원단 명단을 이렇게 쭉 제가 살펴보니까 예.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나 예. 또는 뭐 연구 논문을 작성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순 사건 보고서 작성을 하려면 예.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예,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전문가가 거의 없었던 점이.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예. 그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예. 그 사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관심도 매우 적어서. 그러니까 활동하는 2년 예. 동안도 관심이 좀 적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단장을 맡아서 그러면 제1기 기획단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쭉 살펴봤는데요. 예. 그 이제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 그 보고서 과목차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의 내용은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작성되지 못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2년 동안 이 정도의 일을 했다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예. 그럼 왜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뭐 여순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문적인 능력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전망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 2년간을 거의 그냥 보냈다. 예. 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보낸 2년의 시간을 직접 단장이 되고 나서도 들어와서 보시니까 더 되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럼 앞으로 2기 활동들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나갈지. 지금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단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예. 이게 그 말 그대로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네. 여순 사건에 대한 그 역사적인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순사건위원회가 있는데 예. 여순사건위원회는 크게 보면 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피해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자임을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라면 네. 다른 한 가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여순 사건에 대한 그 역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예. 갖고 있고요. 예.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서울에 있는 그 중앙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 중앙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이 절차를 거쳐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순서라는 게 좀 어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 중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만 피해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조사 과정.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이제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뭐 앞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를 못 썼다라고 일기 기획단에서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보고서에 들어가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 피해자 조사 관련 부분이고 하나는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역사적인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다른 과에서 그 피해자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결과물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1기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1기 기획단의 구성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현재 그럼 2기는 어떤 분들로 몇 분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2기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당연직으로 5명이 있고 그 10명이 연구자,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신 전문가들하고 유족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예. 전문가님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분들이 진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가, 그쵸. 예,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다행히도 제2기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는 예. 여순 사건을 공부하셨던 분이나 음. 논문을 쓰셨던 분, 또 관심이 있었던 분, 또는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올해 10월에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기한입니다. 예. 그러면 6개월 내에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내년 4월, 예, 내년 4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예.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내년 10월까지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 또 10월에 완성한다는 게 예.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한이 아니라 예. 전에 이 보고서는 위원회, 예.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통과돼야 되고 아.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다 마치는 게 최대 내년 10월까지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도 보고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모든 과정을 내년 10월, 그러니까 최대한 연기를 해도 내년 10월까지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실질적인 작성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 적어도 4월까지는 예, 보고서의 원고가 예. 마무리가 다 돼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려면 예. 작성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예.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예. 지난 1기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인연이 그대로 허비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고서를 직접 좀 작성하는 실무위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보고서 작성은 예. 보고서 작성에 이제 실무를 맡고 있는 박사급 예.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그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고요. 예. 지금까지 이 3명이 보고서 작성의 업무를 전담해 왔는데 네. 실제로는 보고서를 작성한다기보다 네. 연구 용역 관리나 당면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쏟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작성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문 임기제 직원들이 예. 보고서 작성에 전력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예. 3명 갖고는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그럼 이 15명 안에 3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단원들이 15명이고요. 예. 이분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예. 예.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단원님들을 하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전문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직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문 임기제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의 일정 부분을 예. 담당해야 되는데 예. 직접 집필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 조건이 지금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또 뭐 제주 4.3 사건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집필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예. 15명 정도 되었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3명밖에 되지 않아서 예. 그냥 뭐 절대적으로도 좀 음. 부족한 상황이고 예. 그 좀 질 좋은 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그 인력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음. 터무니없이 좀 적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국회나 정부 측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그 원활한 보고서 작성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인력이 빨리 좀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예. 인력 이외에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여순 사건을 보통 이제 제주 4.3 사건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그 여순 사건의 진상 조사는 제주 4.3 사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 그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조사 지역이 예. 굉장히 방대합니다. 일단 음. 전라남도 지역 몇 개 군에 걸쳐서 여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조사 지역도 방대하고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군대가 투입된 게 그 1개 연대 정도의 규모였는데 네.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38선 병력을 제외한 그 남한의 모든 병력 8개 연대가 투입이 됐거든요.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8개 연대의 지휘 체계라든가 작전 상황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조사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예. 제주 4.3 사건의 그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할 것이 많다. 이 말인즉슨 더 많은 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예. 뭐 라고도 당연히 그런 해석됩니다. 결론이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예. 자, 이 아까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그 중앙 여순 사건 위원회 산하에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여순 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지금 진상 규명의 의지 좀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작년 10월 구례에서 있었던 그 위령제 때 예.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123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총리님이나 대통령의 의지와 현재 여순위원회 상황은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 의지는 굉장히 높은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위원회의 운영이나 지원 상황을 보면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명으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 적은 인력으로 보고서 작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근데 지금 법률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보고서를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그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건들, 여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총리님의 의지와 실제 지금 여순 사건 위원회의 운영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좀 피력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알리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 중에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 보고서가 원고가 다 나오는 시기가 최대 미뤄진다고 해도 내년 4월까지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간이 진짜
넉넉하다고 보기 힘들고 물리적으로도 아까 그 인력 가지고 완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좀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제가 그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 작성의 법적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법정 기한 내에 완성을 해야 된다. 예. 인력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예. 이를테면 뭐 인력 보강을 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 여하튼 법적 기한은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밤을 새서라도 이거는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전적으로 지금은 그 목차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닥쳤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앞으로는 직원들은 보고서 작성에 매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김득중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